오늘은 서구권 교통의 허브 대곡역 복합 환승센터 구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철도 노선의 사각지대로 여겨진 서부권이었는데요. 이제 종으로 연결되는 서해선을 통해 어떻게 천지개벽을 이루어갈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특히 GTX-A 노선까지 합류하게 되면 이 대곡 복합 환승센터의 시너지는 엄청나게 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거기다 향동직으로 시작되는 고향선이 연결되면 여의도까지 25분대, 서울대까지는 40분대로 주파하기 때문에 정말 교통 허브로 다시 태어나는 고양시 철도 계획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GTX 역사와 또 청사진들, 또 일산 대곡 소사선으로 연결되는 서해안 벨트 중심의 시아호 주변까지 또 시흥, 화성까지 갔다가 다시 대곡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정부의 이사 대책 후에 강명 시흥의 주택 공급 7만호가 매머드급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인근의 31만호 공급 계획 중에 이제 7만호가 발표된 거고요. 나머지 공급 대책이 이제 2분기 이내에 나올 예정이에요. 이처럼 나눠서 발표하는 이유는 투기라든가 공급 폭탄으로 인한 시장의 좀 혼란을 막고 또 순차적으로 발표해서 시장 숨고르기를 들어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지금 추가 공급 물량에 고양시도 좀 물망에 오르고 있어서 김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지역이 어디가 될지 상당히 조금 기대감을 가지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고양시 부지 중에는 대곡역 주변과 또 창릉 신도시와 동시 개발이 또 추진이 가능한 화전동 일대도 좀 물망에 오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또 개인적인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잠깐 GTX 역사 좀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운정 역사하고 킨텍스 대고 이렇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종합용 굉장히 멋있죠. 이게 지하에 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지하의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감도가 상당히 좀 멋있네요. 이게 우주 발사선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GTX 정말 빛의 속도로 불리고 또 꿈의 정말 수도권 교통수단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2023년 개통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 보고 늦어도 25년까지는 개통이 된다고 좀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4.85%거든요. 이렇게 외부 출입구를 통해서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시면 여기에 이제 대합실이 있고 또 이제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이렇게 GTX를 이렇게 타게 되는 거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지금 파주는 차량 기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차량 기지 모습이고요. 공사 현장 이제 환기구 모습입니다. 여기 운정 정거장 공사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좀 올라와 있어요. 킨텍스 정거장도 같은 비슷한 동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곡 정거장은 여기 SPC 본사가 있고요. 이 SPC가 서부강역철도 이제 주식회사라는 곳인데요. 이 대곡 수사선이 이제 민자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무실이 여기에 이 건물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제 경의중앙선 또 일산 3호선이랑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지하로 내려와서 GTX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조감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킨텍스 정거장 또 여기 대곡 정거장 환기구 공사하는 사진들 모습입니다. 인공위성 지도를 가지고 대곡역에서 여기 이 송산역까지 한번 이렇게 라인을 일단 임시 라인으로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인공위성 사진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한번 이렇게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정말 서해 발전상이 눈부신 곳입니다. 이 모든 곳들이 바로 시아호 주변에 이제 MTB인데요. 여기 보시는 이 파란색이 기존에 있던 안산의 반월공단이고요. 여기에 보이는 이 거북선 주변으로 다 이게 MTB 사업이라 해서 그 한국수자원공사가 이 시아호 주변을 이제 만들고 간척해서 이제 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바다를 메꿔서. 저는 여기 개인적으로 10년 전부터 여기 간척할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여기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정말 차가 한번 다녀오면 자동차 지붕까지 막 그 진흙이 막 다 튀어 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시아오 주변이 이제 그 생태계가 굉장히 좋아져서 주변에 이제 주력 발전소도 있고, 네, 전망대도 있죠. 그래서 이제는 뭐 인공 윈드 서핑까지 생겨서 웨이브 파크라고요. 그래서 향후 미래 가치가 굉장히 좋아지는 곳들입니다, 이곳이. 그 해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쪽 지역에 가서 살게 되면 정말 해양 뭐 스포츠 같은 거 마음껏 즐기면서 사실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요. 이미 탈바꿈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흥, 안산, 화성 쪽이죠. 경기도는 그 4차 전국 항만 기본 계획을 이제 지난번에 건의를 해서 그 진행이 됐어요. 국회 이제 어촌 뉴딜 300 사업이라 해서 이제 해양수산부가 기본 계획 심의를 완료했고요. 구체적인 이제 로드맵이 나와서 이제 화성의 백미항이라든가 그런 곳에 여가 복합 공간이 조성되고요. 지금 시야 MTB 같은 경우는 서해 바다를 바로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이제 자연환경이 있죠. 또 첨단 산업 일자리들이 여기 이렇게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2010년부터 여기가 개발했던 곳이거든요. 산업 단지는 이제 완성 단계에 있고요. 현재 뭐 캐논 코리아라든가 다원시스, 에이스 기계 이런 좀 강소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약 1000개 정도의 기업이 입주해 있고요. 이미 한 10,000명이 넘는 이제 근로자들이 이곳에서 근무를 하는 그런 산업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시아오 일대가 대규모로 이제 관광 개발들이 이루어지면서 이 부동산에 대한 이 수요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증폭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아 MTB에서 작년에 분양한 호바 서밋, 더 프라임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84 타입에서 거의 69대 1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우선 철도를 보면 2024년 이제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이 있는데요. 이제 신안산선이 이 완공이 되면 시흥에서 뭐 서울 여의도까지 직접 연결되는 거고, 또 시흥에서는 트램이 이제 개통이 되면 거북섬이 있는 이 테크노밸리까지는 오이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또 나중에 서울 지하철 4호선 수인선을 이용해 가지고 신도시는 물론이고 서울과 인천 지역까지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제2 외곽순환도로를 통해서 경인고속도로까지 또 연결이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인천국제공항이랑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 인공 서핑장에 해외에서 이 인공 서핑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또 여기 신세계 국제 테마파크가 있는데요. 이곳에는 이제 미국의 플로리다, 마이애미 같은 정말 그런 테마파크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에버랜드의 한 4배 정도, 또 잠실 롯데월드의 한 34배 정도의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부지입니다. 여기가 한 4,000제곱미터가 넘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큰 땅입니다. 저는 여기를 직접 가봤는데요. 정말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 그 정도로 굉장히 넓은 땅이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준공이 다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1단계 준공은 이제 2026년, 그래서 2030년까지 다 이제 준공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4조 뭐 한 5,700억 원이 좀 들어가고, 또 최첨단 IT 기술이 접목된 테마파크를 만들기 때문에 이 수변 도시를 끼고 호텔, 뭐 전문 쇼핑몰, 골프장, 그다음에 여기가 그 공룡알 화석지예요. 그래서 보존 지역인데 여기를 훼손시키지 않고 연계한 뭐 주라기 월드라든가 또 디즈니랜드, 미국에 우리나라에 디즈니랜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같은 또 일본과 같은 디즈니랜드도 여기에 들어옵니다. 굉장히 어마무시한 이 대형 메모드급 테마파크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세계 이제 프라퍼티에서 여기는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화성은 뭐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송산 그린시티라고 이제 들어오는데요. 여기도 한 1,700만 평이 들어와서 정말 아름다운 수변 도시, 베네치아 같은 막 이런 데만 이제 막 수상 택시가 다니는 그런 도시가 들어옵니다. 정말 살고 싶은 도시예요, 이곳이. 그래서 여기도 2030년이면 다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향후 이쪽 지역에서 나오는 아파트 물량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고요.
이쪽 지역은 뭐 호재가 너무 많아서요. 여기가 이제 또 현대 K시티라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범 또 운행하고 연구하는 산업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도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역입니다. 신세계 국제 테마파크에 뭐 1만 5천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또 이제 나올 거고요. 여기 현대자동차 또 여기에 판교와 같은 그 그라스타워로 들어오는 찬지들이 여기 어마무시하게 들어옵니다. 여기도 지금 다 토목공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해선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제가 설명하려고 이 주변을 좀 설명한 건데요. 서해선은 홍성에서 옵니다. 홍성에서 와서 평택, 안중을 거쳐서 이렇게 화성시청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 노선인데요. 그래서 시흥, 안산 이런 화성시가 연계해서 지자체들이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지자체의 영향력을 높이는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고양시도 이제 향동지구의 업무 지원 시설이 10곳 이상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상암 DMC라든가 덕은지구라든가 또 이 대곡 역세권 개발 또 이쪽에 킨텍스랑 좀 다 연계하고 주변에 있는 파주라든가 서부권의 이제 수색, 상암 또 강서, 마곡밸리 이렇게 좀 연계를 해서 이제 일자리가 늘어야 교통도 더 들어오게 되고 일자리 늘고 교통 늘면 뭐 지역의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삶의 질도 올라가고 당연히 부동산의 가격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지금 남쪽하고 북측이 이렇게 지금 부동산도 양극화가 된 이유는 남측은 이렇게 어마무시한 교통 노선이 좋단 말이에요. 정말 많이 안타까운데 그래도 이제 대곡소사선이나 GTS가 들어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아무튼 네, 그러나 좀 더 이 교통 노선이 남쪽으로 나가는 노선 또 서쪽으로 나가는 노선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좋아지는 노선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 송산역까지 오는 서해선은 그 복선전철인데요. 시속 250km로 굉장히 빠른 고속전철입니다. 소사 원시선은 원시역이 국제 테마파크역 다음 역부터 이렇게 원시선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쪽에 이 국제 테마파크 쪽에 나오는 그 아파트 청약 물량도 한번 유심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너무 좋은 게 이런 디즈니랜드 옆에 내가 이제 사는 거예요. 뭐 리조트, 호텔, 골프장, 이런 테마파크, 뭐 주라기 월드, 디즈니랜드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 그런 도시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니까 너무 좋겠죠. 생각만 해도 참 신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서해선은 홍성에서 이렇게 충남, 여기 당진, 아산, 평택, 화성, 또 화성시청 이렇게 송산역으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이제 송산에서 연결되는 게 이제 국제 테마파크역이 하나 더 생기는 거고요. 원시 소사선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사에서 이제 대곡까지 연결되는 거고요. 대곡에서 일산에서 이제 파주까지 정말 들어올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의선까지 해서 나중에는 뭐 유라시아 철도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큰 구상도 가지고 있는 노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이 국제 테마파크 역에서 와서 원시에서 이렇게 출발을 쭉 합니다. 출발을 쭉 해서 소사까지 오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 시흥시청 역에서 안산선으로 이렇게 신안산선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면 여의도까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송산에서 이렇게 해서 여의도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구간으로 보면 송산에서 원시, 그 다음에 이 중앙에서 광명에서 여의도,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이런 노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산, 대곡 이 소사선 중심으로 어떻게 이제 연계돼서 환승이 되는지 살펴볼 건데요. 지금 대곡에서는 이제 경의선, 9호선, 5호선, 7호선으로 다 이렇게 환승이 가능한 노선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곡에서 김포공항까지 오시면 김포공항에서 9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해요. 그러면 김포공항에서 9호선 타고 여의도까지 굉장히 빠르게 진입이 가능하겠죠. 또 종합운동장, 그 다음에 그 송파까지, 중앙보훈병원까지 이렇게 가는 노선이에요. 어마무시하게 빨라지는 노선들입니다. 특히 이 9호선은 서울에서도 핵심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9호선 따라서 이렇게 집을 장만하셔도 굉장히 여기는 다 좋은 지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다음은 김포공항에서 또 5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한데요. 김포공항에서 5호선 타고 이 까치산을 지나서 영등포 구청, 또 여의도, 마포 공덕 이렇게 해서 시내로 가는 이제 코스고요. 여기서 이제 하남으로도 갈 수 있고요. 이런 노선이 또 되겠습니다. 5호선은 이 9호선과 5호선이 이제 강남이나 강남북 쪽으로 이동이 이제 좀 수월해지는 이 노선의 환승이라고 보면, 이제 7호선도 뭐 고속터미널을 가긴 하지만 이제 그동안 가지 못했던 이 태릉까지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일산 쪽에서 이용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노선이 이렇게 7호선을 통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황금 알짜 노선이 고양시에 하나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일자리 창출에도 사실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킨텍스나 이런 쪽에 직장이 있는데 이 교통 노선이 서울에서 출퇴근이 어려우면 고양시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것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 9호선, 5호선, 7호선을 타고 대곡으로 와서 킨텍스까지 만약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은 알짜 노선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도권 서부 교통망 한번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외곽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는 이 선들이 제2 외곽 순환도로예요. 그래서 땡땡땡 돼 있는 것들은 이제 공사 중인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선으로 그어진 거는 공사가 완료돼서 개통이 된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서해선 출발했던 그 송산역에서 안산까지 이 제2 외곽 순환도로 개통됐고요. 봉담에서 동탄, 또 여기 인천에서 김포 지나서 이렇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파주 운정으로 해서 이렇게 덕천까지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사 중이고요. 지금 이제 완공된 게 김포 골드라인이죠. 이 대곡 수사선 타고 오셔서 김포 골드라인으로 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또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철도를 이용해서 김포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동안 고양시에서는. 그런데 이게 개통이 되면 이렇게 김포 가는 것도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지하철로. 또 그 다음은 이렇게 이제 대곡수사선을 와서 우리가 신안산선을 이제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곡수사선이 개통될 때 이 수도권, 서부권 교통이 정말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GTX-B 노선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또 뭐 여의도에서 이 신안산선을 이용해서 이 수인선까지, 그러니까 수원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이 대곡 수사선 하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좋아지는 정말 황금 노선, 알짜 노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월판교선, 굉장히 저는 이 월판교선을 탈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수도권 서부 교통망 이제 고양시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네, 보기만 해도 정말 뿌듯합니다. 네, 기분 좋아집니다. 이렇게 교통 소외 지역이었던 고양시에 이렇게 많은 철도들이 들어오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너무 좋고요. 뿌듯하고요. 빨리 개통이 돼서 이런 것들을 많이 누려서 뭐 다른 것보다는 정말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많은 좀 효과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